올라가. 땅이 워낙 작으니까 여기는 거의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이니까 마당이 없어. 마당이 없으니까 위에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서 필로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갑습니다. 국민인간 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은퇴후 사고친 전원주택 필로티 시리즈 신도시의 필로티로 지구단위가 돼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필로티를 허용했으면 또 토지 효율이 좋지 않았을까. 1번 편 갈게요. 1번 필로티로 돼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런 거죠. 여기도 1번은 이제 이 필로티를 띄우는 건 뭐냐면 토지 효율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땅이 작으니까 1층을 필로티로 띄운 거죠. 여기 뭐 법상 뭐 이게 뭐 2층 높이냐 이런 건 아니고 자기 능력껏 짓는 거니까 1층에 나는 주차장이 꼭 필요한 거예요. 주차장을 하겠다. 그 다음에 오픈되어 있는 마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다 1, 2, 3층을 다 H빔으로 간 겁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H빔을 하고 2, 3층을 목조로 하기는 차라리 그냥 다 필로티를 가겠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죠. 토지 효율을 극대화하겠다. 그런 이제 설계인 거죠. 그래서 간단하죠. 1층은 필로티로 이제 주차장, 비 안 맞는 마당, 테라스, 요 이제 대문. 일본의 전형적인 우체통 대문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이거에 의해서 경계를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거실 주방, 여기는 방, 그 다음에 여기는 옥상 마당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거죠. 필로티 해가지고 이제 빔에 이렇게 철판 데크 플레이트 깔아가지고 콘크리트를 치는 거죠. 그죠? 이제 차를 세우고 이 대로변 길이 너무 집이 대로변에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1층을 띄운 겁니다. 프라이빗하고 뭐 이런 공간을 1층에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위로 띄우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여기 현관문이죠. 여기 현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쏙 들어가면 2층도 H빔이죠. 이 빔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방이 있고 여기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심플한 구조죠. 뭐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빔을 이제 계속 노출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막아서 할 필요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구조를 노출한 거죠. 그래서 외부에 빔이 그래서 이제 약간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판넬로 그냥 덮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거실 부분도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빔들이 약간 뭐 인테리어적으로 이런 죽는 공간들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빔의 이제 단점이 이제 이런 거죠. 실내 공간에 이렇게 기둥이 박힌다. 기둥이 박히니까 이 모서리 공간을 쓰기가 애매하죠. 그리고 중간에 이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가 기둥식의 구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는 벽식 구조인 거죠. 그래서 기둥이 없습니다. 벽식 구조를 하다 보니까 층간 소음도 심한 거죠. 이렇게 기둥 보가 있으면 층간 소음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옥상도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면 1층에 있는 필로티 공간도 있지만 플라빗한 마당을 못 만드니까 옥상에 이제 이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평면도 보시면 이런 거죠.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죠. 계단으로 올라가고 여기에 이제 땅에 거의 뭐 100%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 요만큼만 요 지상에서 1m만 면적이 들어갑니다. 요거 포인트죠. 포인트 보시면 아니 이거 외부에 노출되는데 계단 면적 어디까지인가요? 1층에서는 요만큼만 계단이 되고 여기 위는 면적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거죠.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외부 이제 현관 포치 같은 공간인 거죠. 여기로 들어가면 5.6m에 10m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10m라는 공간이 있고 여기에 이제 아까 사진에서 보듯이 주방이 있고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팬트리라는 건 그냥 단노실은 아니고 그냥 선반만 있는 거죠. 선반 있는 창고 정도 있고 여기에 손님용 화장실, 변기랑 이제 손님 씻는 정도의 화장실이 있는 거죠. 공간이 활용도가 있으니까 문을 달기 좀 그렇고 이제 여기다 이 문이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실과 주방. 그래서 여기는 5.6에 5m. 그다음에 나머지 5.6에 3m. 요게 이제 2m. 1100에 2m. 이런 공간이 있어서 19평. 여기 19평입니다.
그래서 1층에 필로티가 비 안 맞는 지붕이 있는 이제 지붕 있는 테라스 어떤 필로티가 19평이 있는 거죠. 근데 등기상의 면적은 요거 한 평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면적에서 빠집니다. 2층에 올라올게요. 2층에 올라오면 여기로 올라오죠. 올라오면 여기에 여기 이거는 목조가 아니니까 그냥 위에 층에다가 그냥 화장실 세트를 만듭니다. 목조일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는 못 하는데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방수에 이제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면 여기 외부 계단은 여기로 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여기에 이제 발코니를 해서 일본은 특이하죠. 화장실이 있으면 여기 세탁기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 문이 있는데 방을 뚫어서 방을 들어. 재밌더라고. 일본은 참 이런 구조의 이제 집들이 꽤 있습니다. 진짜 뭐 워낙 좁고 작은 땅에 이제 집을 짓다 보니까 방인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부모님이 주무시고 여기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붙박이장, 드레스룸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런 거죠. 방이 있는 거죠. 방 이렇게 하고 여기 발코니가 있고 유리창이 아마 2계층의 유리창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이 여기 이제 없는 거죠. 여기는 이제 요 기둥이 좀 죽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선반을 만들어 버린 거죠.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이 방을 통해서 간다. 이상하죠. 뭐 안 그러면 이제 복도를 내면 되죠. 이렇게 복도를 내서 방문을 달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그냥 방방. 워낙 작은 방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발코니로 나가는 거죠. 반대는 여기 이제 클로젯인데 문짝을 달 거냐 아니면 커튼을 할 거냐. 좀 그러네. 여기는 이제 안방인 거죠. 유리창이 꽤 크죠.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여기로 들어가면 안에 세면대가 있고 안에 항상 얘네는 목욕탕이 필요합니다. 목욕탕. 그래서 여기 이 공간이 여기랑 노출되어 있는 거죠.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1층은 이제 필로티를 띄워서 파킹하는 공간에 토지 효율을 높이겠다는 거죠. 토지 효율을. 땅이 이제 작으니까 작은 땅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1층을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고 위로 올려서 이제 여기에 19평이 있고 여기에 19평이 있고 땅이 워낙 작으니까 여기는 거의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이니까 마당이 없어. 마당이 없으니까 위에 여기까지 이제 올라와서 필로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이제 필로티 두 채 있어. 오늘의 이제 이 집의 평점은 디자인은 1.5, 편리성은 1.3. 편리성이 1.5 줘도 되는데 어쨌든 1.3, 가성비는 1.3, 에너지율은 1.3, 뭐 소소합니다. 그다음에 아이디어는 1.3인 거죠. 어쨌든 빔으로 이 집을 했는데 최대한 빔은 제가 얘기했죠. 열 전달을 잘합니다. 열 전달을 잘하니까 최대한 외부에 그러니까 내부의 기둥을 이제 안에서 노출한 거죠. 외부에서 노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빔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노출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안에서 여기 바깥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면도를 보시면 기둥이 다 안에 들어가 있죠. 안에 들어있고 바깥으로 판넬을 하고 어쨌든 단열이 바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H빔의 결로 현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외부에 노출되는 순간 이 안에서 결로가 생기겠죠.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H빔 철골조는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나름대로는 경제적으로 집을 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일본의 필로주택 6.7이었습니다. 필로주택 왜 하냐? 토지 효율을 높인다는 그 목표에는 맞는 집이죠. 감사합니다.